매주 수요일 경인 지역 소식 알차게 정리해 드립니다. 윤종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OBS 윤종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시작하기 전에 네. 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875번님, 비가 오는 즐거운 아침 윤 기자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제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 있네. 원래 그 OBS 간판 기자는 저였는데 이제 윤종환 기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 많으세요? 말씀입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저 할 땐. 있었어요. 제가 가끔 얘기했어. 그래? 있었어요. 예. 어쨌든 1875번님이 기다렸던 윤종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또 일 얘기 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그래도 월요일날 하루 연찬해가지고요. 쉬엄쉬엄 일을 해야지 또 오래 네.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오늘도- 우리 또 에이스인데. 그러니까 비도 많이 내리고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이 22대 국회의원 총선 이 결선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 경기도가 어떻게 해서 좀 신도시 중심으로 정치적이 바뀌었는지 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 총선이 한 1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지금 뭐 4월 10일 지금 종료된 지 2주 정도 지났죠. 그렇죠. 예.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너무 그 사이에 많은 일도 지금 정치권에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제 이번 총선이 끝났는데요. 예. 특히 경기 인천에서 민주당이 전체 74석 중에 65석을 차지했습니다. 예.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인데요. 이렇다 보니 경기 인천이 민주당의 새로운 텃밭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전체 48석 중에 민주당이 36석, 국민의힘이 12석. 맞죠? 네. 70% 정도. 근데 민주당이 뭐 초강세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경기 인천이 뭐 호남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예, 그렇죠. 이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이 신도시 민심이 야당에 쏠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경기도의 스윙보터 지역을 보면 이 같은 신도시의 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성. 그 신도시 야성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경기 의왕과천도 예외는 네네.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현재 이 의왕과천 보면은 이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비교적 큰 이제 9% 포인트 차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요. 예. 이소영 당선인이 54.37% 득표율, 네. 이어서 국민의힘 최계식 후보가 45.62%였는데요. 저희가 예측한 대로 역시 이제 의왕시에서는 민주당이 강세였고요. 예. 과천시에서는 국민의힘 강세가 이번 총선에도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과천시의 격차가 지난 4년 전 총선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의왕 과천, 이제 과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좀 강세 지역이었는데 네. 이번 득표율 좀 보면 뭐 그렇게 별 좀 차이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년 전 2020년 총선 때는 당시 이제 보수 정당 후보가 한 6% 정도 포인트 정도로 이제 이겼었는데 보수 정당이 예. 그런데 이번에 과천 결과 보면은 민주당 이소영 후보와 이 국민의힘 후보 간의 격차가 3% 포인트 정도, 이 절반 가량 좀 줄었거든요. 네. 당시 최기식 국민의힘 후보가 이소영 후보를 앞서긴 앞섰는데 그 예. 표차가 더 줄었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 이제 거죠? 포인트 예. 격차가 절반 정도로 좀 줄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표 당시에는 이소영 후보가 계속 앞서 나와서 리드를 하면서 결국 최종적 당선이 됐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과천시의 표심이 이번엔 이 보수 쏠림이 좀 약화가 되고 경기도가 갈수록 민주당 강세로 굳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과천시 그 시민분들이 이렇게 표심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천시가 신도시 조성이 지금 한창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4년 전에는 없었던 이 지식정보타운, 이 가련동 이 주민인데요.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번 이제 총선에서 과천시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유권자들이 가련동 주민, 지식정보타운 신도시 주민들이 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과천시가 보수 우세에서 보수와 진보 박빙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윤 기자가 와서 설명을 해줄 때 그 새로운 인구 유입이 한 8,000명 정도 된다. 네네. 뭐 이런 게 한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 과천에 뭐죠? 그 지식정보타운 예.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측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체 유권자 봐볼게요. 과천시 유권자가 이번 총선에서 한 6만 7천 명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신규 유입된 지시정보타운 중심으로 신도시 한 8천 명 정도. 이게 전체 유권자 한 12% 정도예요. 12% 정도면 굉장히 꽤 큰 비중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시정보타운이 있는 이제 가련동 개표 결과를 보니까 전체 유권자 8천 명 중에 6,045명이 투표했고요. 네. 민주당 이서영 후보 3,838표, 국민의힘 최규식 후보 2,158표였습니다. 한 1,700여 표 차 정도로 민주당 이서영 후보가 이겼거든요. 네. 사실 이제 과천의 나머지 동은 이 문원동에서 이서영 후보가 한 60표 정도 이긴 거 말고는 전반 많게는 1,000표 차이로 이 국민의힘 최기식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가련동, 이 신도시의 몰표, 거기다 또 관내 사전 투표에서도 3,000표 대 2,200표, 3,000표 대 2,200표 이 정도 나오면서 결국 이 과천시가 3% 포인트 정도 이 박빙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예. 와, 저는 이렇게 동단위로 이렇게 그 선거 개표하고 이렇게 분석하는지 몰랐거든요.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개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개표 결과, 오. 개표 구별, 투표 구별 맞아요. 이제 또 개표가 또 나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궁금하면 저희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럼요. 거죠? 예, 오. 홈페이지 가봐요. 네, 네. 근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끝나고 마는데 네. 또 윤 기자는 그걸 또 다 그치. 검색을 한 거야. 분석해서 우리를 예, 위해서 예. 자료를 또 준비를 아니 했는데. 그 뭐 막간을 이용해서 저기 우리 저기 뭐야 그 아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 기자 어떠세요? 그 만약에 남편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열심히 뭐 일하고 공부하는 우린 스타일. 일만 해서 지분도 몰라. 아니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좋다고 해야지 나쁘다고 하겠어요? 아니, 서로 따로 좋아요. 결혼했어요. 따로 결혼했어요. 아니지 20년이야 대학교 친구야. 다음 주제로 예. 넘어와서 예. 사실 저희가 지금 과천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치적인 표심도 정치 지형도 좀 바뀌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과천이요.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7.6%의 이 지지율을 보였던 곳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수치가 경기 동북부 그 보수정당 텃밭인 지역보다 득표율이 더 높았어요. 예. 그런데 이 과천시가 정말 신도시 변수가 정말 경기도에서는 결정적인 변수다. 이걸 현재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윤 기자가 그 민주당이 경기도 60석 중에서 53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신도시 바람이 이번 당락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이번에 수원, 화성, 용인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예. 수원 5석, 화성 4석, 용인 4석. 이쪽 남북권만 합쳐도 전체 13석 중에 민주당이 12석.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이제 야당이 모두 이겼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수원, 화성, 용인은 그 2008년 18대 총선까지만 해도 보수 우위였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반씩 나눠 가졌던 지역인데 이 수원도 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북수원, 서수원 등지에서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지역이 수원병 팔달 지역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수원 8달 이 저기 보수 정당이 계속 했잖아요. 18대였나요? 더 나서 그죠? 2012년 19대 총선까지 아, 그랬는데요. 그래요? 이 남평우 의원이 재선을 하고 이 아들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5선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후에 2014년에 이 남 전 지사가 도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예. 이때도 정치 신인인 이제 김용남 후보가 야당의 검을 이 손학규 전 대표를 꺾는 등 이 수원 8달 정말 보수의 아성으로 꼽혔던 곳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부터 이제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이번에도 됐죠? 예, 맞아요. 네, 그렇죠. 3선 하면서 정치 지형에 그러니까 변화가 이때부터 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일단 이제 수원 8달을 한번 뜯어보면요. 이제 수원에서 4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원 화성이 있는 행궁동 등 원도심은 보수 강세 지역인데 외곽에 화서동, 고등동 등의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맞아요. 지금도 계속 입주민이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또 이분들도 대부분 3, 40대 젊은 유권자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 지형 자체가 바뀌었고요. 수원평 이제는 민주당 텃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지는 바로 네. 이 화성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당선된 네네. 화성을이죠. 아무래도 동탄 신도시가 들어온 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성도 이 동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뀐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화성의 정치 역사를 봐도 동탄 신도시가 막 입주를 시작했던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화성을 이 동탄 지역에서 승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주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2010년 화성시장 선거에서 정치 신인이었던 당시 민주당 최인석 후보가 400표 정도로 이제 차로 당선이 됐는데 네네. 이것도 동탄 신도시에서 몰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일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화성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좀 이제 다 이기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화성도 인구가 지금 100만 명을 돌파하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선거구가 4개거든요. 예. 화성이 지역에. 근데 동탄 신도시 지역인 을, 정 여기와 함께 병점, 봉담이 있는 이것도 참 아파트가 좀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이 지역도 이제 화성 병선거구거든요. 예. 이 지역은 사실 이제 민주당 캠프에서 뭐 기자들이 취재도 안 오고 여론조사도 안 돌리고 뭐 이런 다 할 정도로 그냥 민주당 우세 지역이에요. 예. 예, 여기에다가 이제 농촌 지역의 화성 서부도 이 개발 바람이 화성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도 아파트가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 갑도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송옥주 후보가 연승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윤 기자가 잘 지적했는데 네. 그 보통 이제 우리 그 여론조사 보면 그 여론조사가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왜 안 나오겠어요? 그거는 해봐도 어차피 굳이. 그 판세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돈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죠. 거기에 돈 비용적인, 비용을 들 필요는 없으니까. 면도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총선 전에 우리 윤정환 기자도 주목을 했었던 선거고 용인갑 19대 총선부터 지난 총선까지는 보수당이 연승을 했지만 요번에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용인갑, 이 용인시 처인구를 선거구로 두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약 10,000표 차로 여유 있게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 지금 이 역북동에 이 아파트가 많이 좀 들어서고 있고요.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2,000표 정도 앞섰습니다. 예. 또 포고급, 유림동 이 지역도 서민 밀집 지역이면서 아파트 개발 붐이 좀 이제 일고 있거든요. 이곳에서의 대승으로 민주당이 예. 용인갑을 탈환하게 됐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민주당의 텃밭하면 호남. 네. 근데 이제는 민주당의 텃밭은 호남과 경기. 그러니까. 뭐 이런 공식이 뭐 생겼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 결과를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2년 전 지방선거 보면 경기도 기초단체장 31곳 중에 22곳 그러니까 3분의 2가량을 국민의힘이 또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스윙부터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는 언제든지 여야 간 박빙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이번 총선 수도권 당선인 사이에서 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맞아요. 안철수 이제 의원이지만 또 당선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김용태 당선인 사실 젊은 당선인이잖아요. 네, 이 두 그렇습니다. 분도 벌써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에서 영남 지역 당선인과 수도권 당선인 간의 같은 총선이라도 느끼는 바는 전혀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예. 이 경기도 당선인들을 하나같이 정말 개표 때까지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당선인이나 김용태 당선인 보면 사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지는 걸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다 이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하룻밤 사이에 정말 천당과 지옥을 이제 오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수도권 당선자를 중심으로 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수도권 젊은층 특히 이 4050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쇄신론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윤 기자가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오늘 시간 해서 이제 총선 이후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총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 사실 이제 여러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경기도와 인천이 대한민국의 기존 정치 문법을 바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호남과 영남의 대결이 기존 정치 문법이었는데 네. 이 경기도와 인천 이 같은 이제 전통적인 구도를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총선에서 이 보수 정당의 승리 공식을 한번 볼게요. 네. 네. 보면 이제 일단 TK가 이번 총선에서 25석, PK가 40석, 그러니까 영남이 65석이에요. 네. 반면에 호남은 28석입니다. 이러면 보수 정당이 이 영호남 대결 구도에서 37석 우위에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PK에서 민주당이 좀 몇 석을 얻는다고 해도 네네. 기본적으로 30석 정도는 보수 정당이 이기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네. 여기에 충청도가 기존엔 변수였습니다. 충청도가 이번 총선에서도 한 28석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충청을 합쳐야 영남하고 의석수가 비슷해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97년 대선에서 DJP 연합이 나오고
2002년에 이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충청 이전 공약을 좀 내놓고 이렇게 했던 건데 예. 지금 경기도가 60석, 인천이 14석이에요. 합치면 74석이거든요. 여기에서 지난 총선과 이번 총선에서 경기 인천에서 민주당이 90%를 싹쓸이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 경기 인천에서 의석수 차이가 민주당 65대 국민의힘 8입니다. 57석 차이거든요. 네. 네. 이러면 영남의 30석 우위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렇다 보니 지난 총선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까지 합쳐서 180석, 175석 이렇게 나오는 대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 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막 헷갈리실 분도 있을 텐데. 아 근데 예. 저도 이거 한번 해봤어요. 이번 예. 총선 전에 어떻게 되나, 아, 어떻게 이겨야지, 어려워요. 어떻게 되나 예. 아유, 좀 궁금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 세종시 대전 사실 뭐 민주당이 거의 다 가져갔죠. 하나도 안 한 군데 빼고. 아니에요. 저기 하나- 어디죠? 그 세종갑의 그죠, 새로운미래 그죠. 김종민 후보 여기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그렇죠. 후보가 거기는- 이제 네. 공천 취소되면서 그랬던 근데 건데 여기도 뭐 보수 쪽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충청권도 민주당이 이제 대승을 했거든요. 3분의 2 네. 정도 갔는데 이걸 네네. 어떻게 더 분석이 가능하냐면 수도권이 충청까지 확산이 됐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충청하고 인접한 평택, 안성, 내석도 음. 민주당이 다 이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세종 대전축 그 승리한 민주당 지역을 보면 세종 대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 충북의 그 인접한 시군들에 승리를 예. 했어요. 결국에는 이 경기도와 충청도, 이 충청 도심권의 이 표심이 거의 현재 동일화 현상을 겪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4년 전 총선 더 깊게는 2012년 19대 총선부터 이런 좀 움직임이 감지가 됐었는데 이게 네.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기 인천의 민주당 우위 구도가 결국 영호나 중심의 정치 구도를 깼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일례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이제 국민의당 바람으로 민주당이 호남에서 3석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도 민주당 경기도에서 59석 중에 3분의 2인 40석을 얻으면서 전체 그 123석을 얻으면서 122석 새누리당보다 한 석이 많은 1당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호남에서 완패를 했는데도 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압승으로 1당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도 충격이었고요. 사실상 그때부터 이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이걸 좀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총선 이후에 이야기들 좀 해봤는데 앞으로 우리 윤기나는 브리핑도 뭔가 여러 가지 경기 지역의 이야기들 좀 소식 전하시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총선 얘기 좀 마무리하고 예, 다시 이제 경인 지역 지자체 소식 다음 주부터 갑자기 전해드리는데요. 톤이 바뀌었어. 예, 경기도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이 이번에 의장이 될 겁니다. 육선 의원이나 다선 최다선 의원도 경기도 출신 의원분들, 뭐 조정식 의원, 추미애 의원 그러네요. 진짜 계시고요. 두분 다 경기권. 예,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중앙뉴스에는 볼 수 없는 경기도 소식, 인천 소식, 우리 동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종아 기자, 윤기나는 브리핑 매주 수요일 함께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OBS 윤종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최진만 기자가 예. 갑작스럽게 이벤트를 걸어서 청취자분들에게 선물을 쏘겠다고 예, 예. 5분 저희가 뽑았습니다. 처음에 2명이라고 했는데 예. 저희가 너무 많이 좋았어요. 보내주셔가지고 네. 제가 5분에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발표를 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드릴까요? 네. 아니면 윤 기자 바쁜데 먼저 보내드릴까요? 아 잠깐 같이 있어도 돼.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까 예. 뽑으신 자료 그래요? 있으시죠? 예, 네. 좀 찾아봐야 됩니다. 예. 그럼 뭐 음악 한 곡이라도 먼저 들을까요? 아니요, 아닐까요? 음악 나갈 시간은 없고 알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조금 예, 그럼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3769번님, 네. 그리고 0383번님, 1051번님, 그다음 3099번님, 그리고 6835번님. 네.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예, 요 번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하고요. 0383번님은 새싹 문자인데 기운 없는 1인이에요. 갱년기로 땀을 뻘뻘 흘리다가 요즘에 잠을 뒤척이고 있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예, 예. 이분께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오는 수요일 많은 분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급하게 건 이벤트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아까 우리 회복 탄력성 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탄력 회복을 조금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었으면 좋겠고 조금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짬 봐서 예. 저도 한번 이벤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글씨 별까지는 없어요. 또 저 때문에. 나도 인기 많이 얻고 싶어.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저희 또 신청곡이 한 곡이 있는데 비 오는 날 또 이 노래 많이들 신청을 하시죠. 헤이즈의 비가 오는 날엔 이 노래 798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 남겨드리면서 오늘 저희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베즈 프로듀서의 모닝 브레이크 이어집니다. 쭉 함께해 주십시오. 네, 그 총괄 책임 프로듀서의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네,
그리고 저는 보이는 라디오의 나종광, 그리고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